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바로 계속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체중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진과 영양 전문가들이 평가한 2023년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4주 동안 이 식단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 말씀드릴 식단은 최고의 식단 4위를 차지한 마인드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은 새로운 식단은 아니고요. 대시와 지중해 식단, 이 두 가지의 이미 검증된 식단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 건강을 특별히 개선하는 각각의 음식들에 초점을 맞춘 식단인데요. 2015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식단은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35%에서 58%까지 낮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인드 식단은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으로는 23위,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으로는 11위로 체중 감량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식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체중을 늘릴 수 있는 음식들, 단 음식들, 튀김류 같은 음식들을 줄이면 치매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살을 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최고의 식단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아직 치매 위험을 줄이거나 더 나은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방법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뇌 건강을 지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식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식단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통곡물,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고요. 선택사항으로 와인 한 잔은 마셔도 되고 사실 안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잎이 무성한 녹색 채소는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양을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주 5일 정도 한 번에 반 컵 정도의 베리류들과 주 3, 4일 한 번에 반 컵의 콩을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닭, 오리 같은 가금류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생선을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스푼 정도 섭취를 하고요. 주 2회 정도 완전 지방질의 치즈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제한을 좀 필요로 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버터는 하루에 1스푼 이하, 마가린은 가능하면 좀 제한을 하시고요. 붉은 고기, 소시지는 주에 4인분 이하로 섭취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간식들과 페스트리 같은 빵을 5개 이하로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하던 식단에서 이런 마인드 식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료품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먹는 가공식품들보다 베리류나 신선한 야채들, 좋은 올리브 오일은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마인드 식단은 따라하기 쉬운 식단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식단은 비다이어트적인 접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엄격한 규칙으로 뭘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생활 방식에서 약간 일부의 생활 습관만 약간 고치고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일반적이면서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예전보다 더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드는데 일단 식사를 준비할 때 샐러드나 나물 같은 야채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거기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주 5일 평일에는 좀 같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콩이나 닭, 오리, 생선 같은 그런 음식들을 포함해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견과류들을 간식으로 먹는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인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잔입니다. 이 한 잔은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까 꼭 무조건 같이 안 드셔도 됩니다. 이 식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체중 감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일단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뇌 건강을 챙기면서 장기적으로 나는 체중을 관리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마인드 식단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식단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플렉시테리언 식단입니다. 이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단어는 플렉시블, 유연성과 베지테리언, 채식주의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2009년도 한 책에서는
체중을 줄이고 더 건강해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추가 수명을 더해줄 수 있는 가장 채식주의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플렉스테리언 식단은 반채식주의 식단으로도 알려져서 유연한 식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채식주의자와 비슷하게 식사를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여전히 햄버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전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이전보다 고기를 좀 적게 먹음으로써 살도 빠지는데 그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암의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렉스테리언 식단은 전체적으로 최고의 체중 감량 식단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기적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소에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2년 이상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제한적이지 않고 적응도 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한 체중 유지를 위해서 이 식습관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렉스테리언 식단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야채, 과일, 통곡물, 유제품, 조미료를 잘 활용하시고요. 콩이나 계란 같은 고기가 아닌 단백질들을 주로 활용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양을 이전보다 점차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시면 요즘에는 콩고기 같은 식물성 고기도 있으니까 그런 대체 단백질을 활용하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으면 혹은 특별한 날 먹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식단을 너무 극단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각자 생활 패턴에 맞게 천천히 시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가할 건 좀 추가하고요. 좀 줄일 거는 줄이면서 포인트는 고기 먹는 날을 이전보다 줄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미료, 향신료와 허브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먹는 즐거움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향신료와 허브는 또 좋은 식물성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플렉스테리언 식단은 가족들이 하기에도 쉽고 아이들도 할 수는 있지만 임산부와 당뇨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식단은 값비싼 음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고기 먹는 날을 줄이기 때문에 식비를 조금 더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식사 시에는 항상 2컵 정도의 야채나 나물 정도를 추가하시고요. 고기, 닭, 베이컨 대신에는 콩이나 계란 종류, 그리고 내가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 고기를 언제 먹을 건지 계획을 세워서 먹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억누르지 마시고 평소에 그냥 야채 많이 먹다가 고기는 좀 덜 먹다가 혹은 고기 대용품으로 좀 먹다가 고기 가끔 한번 드시고 디저트와 같은 간식도 가끔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데 전반적으로 건강도 더 좋아졌으면 하는 분들, 특히 나 이제 진짜 고기를 좀 조절해 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추천드리는 플렉스테리언 식단이었습니다. 공동 2위인 오늘은 대시 식단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시 식단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에서 만든 유연하고도 균형이 잡힌 식단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저지방 유제품을 더 많이 먹고요. 포화지방과 총지방 섭취량을 줄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평균적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혈압이 더 낮았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만든 식단인데요.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섬유질 같은 혈압을 낮추는 영양소가 높은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지방이 적은 유제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시 식단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안전하게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요령은 선택한 음식의 칼로리와 양을 고려해야 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아보카도 30g은 45칼로리지만 같은 양의 딸기는 9칼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도 많이 먹으면 체중 감량을 빨리 하기는 좀 어렵다. 결국은 먹는 음식의 칼로리도 고려는 해야 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시 식단은 가장 효과적인 체중 감량 식단으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으로는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에게 1200에서 1600칼로리, 남성들에게는 1600에서 2000칼로리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비만 리뷰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대시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의 감소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식단은 체중을 유지함에 있어 섬유질과 단백질이 나름 풍부하기에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적절한 칼로리가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시 식단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주로 배를 채우고요. 적당량의 무지방 또는 저지방의 유자품, 그리고 어류, 닭, 오리 등의 가금류, 콩 및 견과류를 포함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방이 많은 고기, 그리고 완전 지방 유제품과 같은 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은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피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인의 경우에는 매일 2~3컵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하시고 거기에 이제 섬유질이 가득한 과일과 채소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 더 좋고요.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해서 포만감을 늘리고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지방이 많고 설탕이 많고 짠, 가공식품 같은 음식들을 줄이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전체 음식에서 막 그래도 너무 뭔가를 아예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따라하는데도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식사에 야채나 과일 1인분을 먼저 추가하시고요. 매주 2번 이상 고기가 없는 식사를 하시면서 소금보다는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칩 같은 간식보다는 견과류를 드시고 즉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흰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 이렇게 좀 바꿔서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 식단은 가장 따라하기 쉬운 다이어트 식단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위해서 저칼륨 식이요법을 하는 분들은 일단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혈압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혈압에 가족력이 있거나 나는 혈압을 주의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까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 대시 식단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식단은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모나코 등 그 지중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21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각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수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통곡물, 콩, 견과류, 해산물,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 가금류,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과 함께 과일, 야채를 먹는 게 참 전반적인 어떤 건강에, 웰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분이 풍부한 많은 음식들이 중요한 거지 어떤 단백질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지중해식 식단은 더 긴 수명과 높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이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까지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중해식 식단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리브유나 치즈, 통곡물,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체중 감량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체중 감량과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식단은 결국 오랫동안 따라하기 쉽다.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에 지중해식 식단은 공동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이 이 식단을 유지했을 때 그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양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데 과일도 있고요, 야채도 있고요, 통곡물, 콩, 견과류, 올리브유, 허브, 향신료를 매일 먹고요. 적어도 주에 2회는 해산물, 생선도 드시고 붉은 고기와 단 것은 대신 조금만 가끔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레드와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식단은 포화지방과 설탕, 나트륨이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음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식단을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통밀 많이 먹으러 했으니까 통밀 파스타, 치즈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소량의 통밀 파스타를 올리브유로 좀 두르고 그 위에 소량의 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서 여기 이제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콩들 이렇게 이제 곁들여져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걸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쉽고 편리한 것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산물이나 콩, 통밀 파스타, 뭐 퀴노아 같은 통곡물들과 또 뭐 과일이나 야채, 허브, 향신료들을 골고루 사용하면 막 특별히 조리하지 않아도 그냥 신선한 것들 따다가 오일 뿌리고 살짝 데쳐서 이렇게만 놔도 쉽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은 또 많은 요리법들이 조금만 찾아봐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더더욱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에는 섬유질도 풍부한데 건강한 지방까지 있어서 배고픔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전해질 이상이 혹은 걱정되는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4주 동안 소개한 식단들을 돌아보면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만들고 그로 인해 건강을 찾고 거기에다 체중 감량까지 따라온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먹고 지내는 나의 식사 습관이 더 건강하게 바뀌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히 생기고요. 이걸 장기간 유지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지금까지 어떻게 먹었지? 어떻게 먹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는 저게 좀 맞을 것 같아 하는 식단을 선택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야채 좀 더 많이 드시고요. 고기 좀 줄이시면 됩니다. 4주 동안 2023년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